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걸 볼 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단어는 90년대에 정치하는 분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엄격한 잣대로 재는 것보다는 상대를 엄격한 잣대로 재는 것이 훨씬 쉬운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말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는 저를 좀 더 확실한 잣대로 저도 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뇌가 갑자기 어느 날 커서 어떤 사건이 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본인을 정말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뇌가 갑자기 열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순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바뀌니까 그분이 정말 바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에 어떤 교육을 해야, 어떤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바로 모든 거에서 아주 쉽게 자신을 엄격한 잣대로 재고 또 정말 잘못했다고 했을 때도 쿨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기억 속에서 1학년 때 기억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마을에서 읍내로 조치원 읍내까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7, 8명 정도 됐었는데요. 물론 저희 마을 뒤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더 시골로 보내지 않고 그 당시도 읍내로 보내는 것이 아마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학년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동네 형들을 불러다가 동생들 좀 잘 학교까지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까지가 4km 십리길이에요. 버스도 아니고 버스도 없을 때잖아요. 그 십리길을 학교까지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네 어귀까지 저희를 잘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심술 굳은 형들이 동네 어귀를 벗어나면 되게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2학년들이니까 혹은 3학년이니까 달리기를 잘하죠. 그러면 저희는 이 십리길이 생소하잖아요.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막 울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드는 책가방보다는 등에 매는 책보라고 그러죠. 책보를 메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학교가 끝나면 저희들끼리 올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형들하고 함께 왔던 이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는 막 1학년 때 울면서 뛰어다니는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저희하고 같이 안 뛰어가요. 항상 아침이면 그 친구 아버지가 자전거로 학교를 데려다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를 끝나면 자전거로 데려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유일하게 장날이었었는데 장날만 되면 우리는 그 친구하고 친하려고 꽤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친구가 그 당시 정말 갖고 싶었던 알사탕 그거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한 번씩 빨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것도 잘 보여야 돼요. 또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껌을 씹다가 주면 그 껌 씹다가 또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다른 친구 주고
자, 우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랐어도 안 죽고 자란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에 저는 자라면서 제 어린 나이지만 그 1학년 어린 나이에도 그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쟤는 모든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떠받들고, 쟤는 먹을 것만 있으면 다 얘 우선이고, 자, 자전거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참 부러웠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우리 1학년 또래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부잣집 독자였어요. 이 친구는 아이가 하나예요. 독자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이 친구를 다 떠받들었어요. 전 어렸을 적에도 왜 나는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막 뗐으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때만 쓰면 와서 벌벌벌 떨게. 이렇게 저는 왜 자라지 못했을까라고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왔지만 고향이니까 가끔 저희 고향을 갔어요. 중학교 때 갔더니 그 친구가 화제가 돼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 이제 저가 중학교 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참 유행이었었는데, 그래서 막 빌려 탔어요. 그때 사이클 빌렸더니 이 친구는 그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는데, 그거 빨리 안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된장, 간장 항아리는 1년 농사, 그 당시 어릴 때 저 키보다 더 큰 항아리를 이 친구가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갔을 때는 수동 카메라, 그 당시 카메라 참 정말 부러웠죠. 애들이 카메라 하나 가지면 한 반에 한 명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 카메라 안 사준다고 나무를 다, 과수원집 아들이 나무를 베어버린 거죠. 갈 때마다 이 친구는요, 집안의 속을 가장 많이 썩히는, 우리 친구 중에서 가장 집안의 속을 썩히는 망나니가 돼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를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나? 그 친구를 강아지처럼 묶어놓고 키웠나? 아니에요. 우리 모든 친구가 부러워할 만큼 온 식구가 잘해줘서 키웠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서열없이 받기만 하면 절대 줄 줄을 모르는 거고, 화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거친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무슨 저희 아내도 TV만 틀으면 유일하게 보는 게 누구냐 봤더니 이면웅인가, 그 노래하는 분, 그런 분을 정말 듣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노래 안에 한이 서려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수많은 고비를 통해서 이 안에 한이 맺힌 게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위기와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많은 위기와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나면서 이 안에 내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조그만 보채도 바로바로 해주고 이렇게 키워서 안에 역경이 없다면, 이 친구가 조금 참다가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못한다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힘들면 안 살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머님들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이 낯이 익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이때 이 친구 키우는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6대 독자처럼 키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집안 말아 먹을 녀석들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다면 과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키워야? 너무 이뻐서요. 아이에게 처음 강의한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이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어른이 돼서도 조그만 걸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이런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지금 6대 독자처럼 키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추운 것, 더운 것, 그리고 아이가 아픈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작은 것을 배려하고 기다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언제든지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